여기저기에 좋다 그러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먹었던 저부터가 오늘 반성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우리가 먹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과하지는 않는지 중복되지는 않는지 대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건강기능식품 좀 많이 먹는다, 서너 가지 이상 먹는다 하시는 분들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시는 건강기능식품 갖고 오셔서 방송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시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티버스로 문의해주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요 앞에 보시면 건강기능식품 좀 드신다 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접해봤을 법한 대표 주자들을 저희가 모아봤는데 첫 번째 주자 뭘까요? 열어봅니다. 뭐 비타민, 미네랄, 종합 영양제, 뭐 만년 베스트셀러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제가 5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 분들이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가장 많이 먹는지를 해보면 항상 1등으로 나오는 게 비타민, 무기질, 종합영양제가 한마디로 그냥 네. 종합영양제입니다. 이거 왜 많이 드시냐면요. 집에 종합영양제 없는 분이 없어요. 그러다가 맞아요. 좀 허접하게 먹은 것 같은 날 또 드시게 되고 피곤하면 뭔가 영양소가 맞아요. 부족하지 않나 해서 자꾸 드시게 되는데요. 실제로 내가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부족해서 피곤감을 느낀다면은 종합영양제를 드시게 되면은 사실 피곤감이 호전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곤감은 원인이 영양소 부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루 3번 제대로 식사를 하시는 분은요. 여기 들어있는 비타민 무기질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꼭 드셔야 되는 분들이 아닙니다. 네, 강 강 교수님. 교수님. 네, 많은 분들이 종합 비타민제 드시고 계시죠. 그런데 작년 하버드 연구에 의하면은 종합 비타민을 이렇게 열심히 먹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실제 건강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단 종합 비타민제를 챙겨 먹으시는 분들은 내가 건강하다라고 느끼기는 합니다. 느끼기만. 하지만 이것을 뭐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실제 건강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게 결과로 나왔습니다. 의외네요. 근데요, 교수님, 저는 정말 촬영이 많다던가 오늘 내가 굉장히 무리를 한다 이럴 때 비타민 C를 2알, 3알 지금 막 먹거든요. 그러면 정말 하나도 안 피곤하는데 소변 볼 때 약간 문제는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비타민 C는 또 몸에서 흡수돼서 안 좋은 건 그냥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부작용이 없는지. 근데 이제 종합영양제가 뭐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드세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식사를 잘 하시는 분이 종합영양제를 또 추가로 더 드시게 되면은 보통 흔하게 많이 과잉되는 게 철분이라던가 아연이라던가 비타민 A 같은 거는 내가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먹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다가 더 좋기 위해서 비타민 C를 더 이렇게 많이 네. 드시거나 그렇지. 추가로. 그렇게 요즘에 믿을 건 면역이야 하면서 아연 맞아요. 영양제를 맞아요. 또 따로 여기에다 또. 추가로 더 네. 드시게 되면 어. 훨씬 더 과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네. 것처럼 신장 기능도 떨어져 있고 간 기능도 떨어져 있는 분들이 이 영양소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대사를 하고 배출을 하는 그 기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더 이상 더 과잉의 위험이 높아져 있습니다. 네, 비타민 영양제가 누구에게나 다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 내 상태에 맞게 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네. 점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 또 인기 있는 영양제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주인공 요 안에 들어있거든요. 바로 공개합니다. 짠! 오. 홍삼 나왔습니다. 이것도 참 많이들 드시는데 그러니까요. 어떤 효능을 기대하고 드시는 걸까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홍삼의 기능은 일단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기억력 개선, 혈액순환 개선, 항산화 이렇게 5가지 성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홍삼 안에 있는 사포닌, 그리고 사포닌 중에서도 진제노사이드, 즉 이게 홍삼에 있는 인삼에 있는 사포닌이라는 건데요. 이 성분이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 맞지도 않는 홍삼을 드시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분들도 꽤 많다고 그러던데 어떤 거 좀 경험해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면역력 증가로 인해서 뭐 예. 면역 억제제랑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물론 이건 네. 흔치 않은 일입니다만, 그리고 혈액순환 개선이라는 게 결국 피를 잘 굳지 않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앞두고 피가 잘 굳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도 있고, 이게 우울증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이 네네. 다른 약이랑 이 홍삼이랑 같이 드시면 두근거리거나 두통이거나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그거보다 이제 과하게 드셔가지고 뭐 간독성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 네. 홍삼 성분만 먹는 게 아니라 너무 써서 설탕에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오히려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방금 말씀해 주신 분들은 홍삼 드실 때 더욱더 주의하시는 게 좋을 그래요. 것 같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대한민국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영양제. 요거 저도 먹는 건데 궁금합니다. 자, 보시면요. 유산균 참 요즘 많이들 드시던데 맞아요. 이거는 일단 어떤 효능을 기대하고 먹는 건가요?
자, 우리 요즘 이제 의학적으로 사실 굉장히 뜨고 있는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장내 미생물입니다. 네. 우리 뱃속에도 미생물들이 뭐 수십조 개가 있다는 건데 그중에 우리 장 건강에 도움이 줄 거라고 기대하고 먹는 게 이제 유산균이죠. 네. 근데 이게 단지 장내 건강에만 도움을 줄 게 아니고 다른 신체 건강에도 유익한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일부 나오면서 유산균을 먹는 경우들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연구들 다 보면 어쨌든 유산균이 증상이 없는 분들이 굳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장내 건강이 좀 좋지 않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다. 혹은 위장 질환이 있어서 장내 이 음식물의 흡수라든지 장내 미생물총이 좀 부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분들. 네. 이런 분들에게는 유산균이 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데이터도 있긴 합니다. 네, 이제 김 교수님이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요. 과민성 장증상이 있는데 약간 변비 쪽보다는 설사가 좀 자주 나시고 배에 가스가 빵빵하게 차시는 분들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 안에는 기본적으로 좋은 균들이 있는데 약을 먹어서 균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항생제 드시는 경우랑 PPI라는 그 위장약 드시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도 같이 드심으로써 장내에 좋은 균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막 설사를 하거나 이런 위장 간염이 있는 경우 또 왜 물 갈아 먹으면 항상 설사하시는 분들이죠. 맞아요, 맞아요. 의학적으로는 여행자 설사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부작용 거의 대부분 없어요. 근데 대부분 흔히 많이 말씀하시는 부작용은요. 유산균제 먹고 얼마 안 있어서 막 배가 가스가 차갖고 빵빵하다, 복부 평만을 호소하시는 분이 있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있고 이게 사실 균이잖아요. 살아있는 균, 죽어있는 균이기 때문에 정말로 면역이 떨어져 있는 중환자에서 사용할 경우에 가끔은 균혈증이 보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좋겠거니 할 게 아니라 꼭 필요할 때만 드셔야 된다는 걸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요거는 사실 제가 좀 먹고 있는 거긴 한데 오메가3가 나왔어요. 그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챙겨 먹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김 교수님. 자, 오메가3만큼 우리나라에서 사실 많이 사람들이 인기몰이하고 있는 게 없지 않나. 뭐 크릴 오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약으로 다 개발됩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지금 약으로 처방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건강기능식품보다 더 싼 가격에 필요한 분들은 처방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효과가 있다고 증명된 연구들이 거의 없어요. 최근 10년 동안 진짜요? 굉장히 큰 연구들을 많이 했거든요. 심장병이나 혹은 암을 예방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연구들이 다 실패했는데 가장 최근에 4g에 해당하는 4g이면 보통 건강기능식품 먹는 거 10알 이상 먹어야 되는 굉장히 큰 고용량이거든요. 네. 그것도 농축한 EPA라고 하는 단독 성분이 심혈관절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발표됐고 바로 그 뒤에 4g을 먹는 거라 할지라도 EPA와 DHA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도 효과가 없다. 그래서 아직도 논란이 있는데 세상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먹고 있는 저용량의 오메가3가 내 심혈관 질환이나 암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근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 고지혈증 있는 분들이 오메가3를 정말 많이 드시거든요. 그렇지. 근데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박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고지혈증이요.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네. 있어요. 중성지방이라는 기름이 높아서 고지혈증이 된 경우랑요. 진짜 콜레스테롤이 높아져서 고지혈증이 된 경우예요. 그런데 이 오메가3가 중성지방이 높아서 고지혈증이 된 경우는 도움이 됩니다. 네,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먹는 용량이 300mg에서 1000mg을 먹어요. 근데 네. 중성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한 2배에서 10배 많은 용량이 2000mg에서 4000mg을 먹어야 되니까 사실 여러분이 그냥 구입해서 사시는 건강기능식품으로는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아니고요. 그런 경우만 이제 도움이 되고 용량을 높였을 때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에는 이 오메가3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스타틴이라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또 이제 방송에서 뭐 근육이 녹네, 간이 안 좋네, 당뇨가 생기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 부작용을 걱정해서 스타틴을 약을 드시지 않고 약을 안 그냥 먹고. 지질은 다 같은 지질이겠지 생각해서 오메가3만 드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오메가3를 드시면서 잘못 안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순간 내 몸의 혈관은 망가지고 있습니다. 더 무섭다. 처방 받으신 약이 있으시다면 처방약이 우선이라는 점 그럼요. 다시 한번 예. 알려드리고요. 그 외에도 이제 혈행 개선에 좋다고 알려진 뭐 무슨 오일, 무슨 추출물 이런 것들이 많던데 그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는 홍삼, 그리고 약으로도 쓰이는 은행잎 추출물, 오메가3, 아까 DHA, 영지버섯, 상황버섯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 성분이 혈액순환을 개선한다고 해서 그걸 먹었을 때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 이건 별개고요. 어쨌든 그 성분 인정을 받았다는 건데 이거조차 인정을 받지 못했으면 건강기능식품이 자주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오일 같은 거 하는 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일반 식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최소한의 그 기능을 인정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